공감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. 공감을 사실은 하는데 너무 공감돼서 공감 안 하고 싶은 어려움이죠. 더 정확하게 말하면. 드디어 나왔습니다.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결이 잘 이해되셨던 분들은 분명히 더 심오하게 자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조금은 등한시했던 구체적인 실전 팁도 많이 각 꼭지마다 담았습니다. 아이가 이제 순하고 착하지만 자기 거 못 챙기고 양보한다는 이런 피드백 많이 받고 그런 신뢰도 얘기하시고, 근데 이제 요즘에 학교 생활 어려우니까 좀 이기적이고 드센 애들이 많으니까 치인다 이런 피드백 많이 듣고, 근데 제 영상에서는 감정 수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안아주고 달래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. 이제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고 뭐 내가 내 마음 바라볼 때도 그렇고 내가 지인에게 대화를 하거나 할 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거든요. 항상 구분을 해야 돼요. 행동적인 측면과 그 이면에 있는 마음적인 측면. 우선은 마음적인 측면을 저는 항상 많이 얘기하죠. 수용해줘야 된다. 수용. 잘 이해하고 들어보고 아이의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의 느낌을 잘 들어주고, 이런 경우에는 이유가 다 있어요. 양보하는 이유. 자기의 그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. 내가 만약에 양보를 안 하면 이렇게 될까봐 우려가 돼서. 흔한 예는 내가 만약에 양보 안 했다가 그것 때문에 얘랑 싸우게 되면은 그러면 엄마가 힘들어할까봐, 또는 친구랑 싸우는 거는 나쁘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미리 방지하려고 양보해, 뭐 이런 흐름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양보를 안 하고 뭔가 티격하는 그 갈등 상황이 됐었을 때 나는 그럴 때마다 울음이 터져버린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, 그러면은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미리 양보해,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. 그런 걸 들어주고 그랬구나, 그럴 수 있어, 눈물이 나면은 부끄럽구나. 근데 눈물 나면 왜 부끄러워? 그러면 뭐 눈물 나는 거는 뭐 나쁜 거라고 어디서 봤어? 뭐 그러면은 수정해 줄 수도 있고, 그랬구나. 근데 감정적으로 그 순간에 많이 속상하고 그러면 눈물 날 수 있는 거야.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고.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, 그거와 상관없이 하지만 자기 주장도 해야 되는 거예요. 다 이해돼. 그렇지만 자기 주장을 하도록 또 가르쳐 줘야 돼요. 그 순간에 바로 막 혼내듯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. 그거는 뭐 그림책도 많이 있죠. 자기 주장하는 관련된 그림책을 같이 읽으면서 연습해보고 이런 거 평소에 하고, 그다음에 친한 사이부터 또 해보고, 이런 식으로 가르쳐줄 필요도 당연히 있습니다. 이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돼요. 되게 할 게 많은 것 같죠. 근데 이거는 너무 기본이에요. 이거는 나를 향할 때도 마찬가지. 아까 사연에서 그렇잖아요. 대인 기피 공포가 있다. 우선은 내가 안테나를 나를 향하고 이런 에너지를 모으고 하는 과정 하는 게 내가 나를 공감하는 이거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구분해서 하지만 부딪히는 것도 하는 거예요. 그래야지만 거기에 적응이 되고 개발이 되니까. 근데 제가 감정 수용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부딪히는 얘기는 다들 하니까. 여기서도 지금 분위기가 요즘에 드세니까 그런 거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.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. 근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. 근데 이것만 하면 문제가 돼요. 물론 이것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만 했었을 때의 문제가 훨씬 커요. 왜냐면은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이런 감정 수용 없이 무조건 너 주장해, 너도 그러지 왜 안 그래, 빨리 해, 양보하지 마,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인다고 쳐요. 그러면 아이는 그렇게 될까요? 안 돼요. 이유들이 다 있는 건데 더 어려워져요. 더 못하고 쭈삣쭈삣대고 막 울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, 이런 나의 고통도 엄마가 못 알아주고 이러면은 스스로 위축이 돼요. 나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. 그냥 가서 얘기하라는데 난 못하겠어. 나 되게 이상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야. 자꾸 눈물 나. 나 되게 눈물만 나는 울보야. 이런 식으로 자존감이 깎이는 거죠.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.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. 이렇게 아무리 또 말씀드려도 요 공감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. 공감을 사실은 하는데 너무 공감돼서 공감 안 하고 싶은 어려움이죠. 더 정확하게 말하면. 쉽게 말하면 내가 그랬어요. 그래서 이런 기질은 살기 힘들어. 너도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도 내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이런데,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려고 이쪽에만 자꾸 집중하게 되는데, 그러면 그럴수록 악순환돼요. 그럴수록 더 수용해줘야 되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가 나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. 내가 이런 면이 옛날부터 있었고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었어.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어. 공감 못 받아서 내가 가진 이런 면이 되게 나쁜 건 줄 알았어.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엄마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마음에 집중해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.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들을 메모장에 쓰는데 항상 저는 감정을 강조하는 것 같다. 감정도 들어있긴 한데 제가 쓰는 건 감정일기가 많이 다른가요? 중요한 질문이에요. 감정만 쓸 수 없어요. 사람은 항상 생각과 감정은 붙어 다녀요.
근데 제가 감정일기라고 쓰는 거는 감정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. 생각을 당연히 쓰게 됩니다.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뭐 감정 막 갈겼었던 지금 막 짜증난다만 있을 수가 없어요. 짜증나는 이유는 또 생각의 흐름이 있습니다. 팩트도 있고 아까 누구 친구 만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. 그건 팩트고.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들렸다. 걔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. 이건 생각이고. 그래서 짜증났다. 이건 감정이고. 이렇게 다 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감정일기라고 용어를 붙이는 거는 감정 빼고 생각과 팩트까지는 보통 일기예요. 근데 감정이 최대한 거기 스며들어 있는 거를 잘 캐치해서 쓰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.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.